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좀 대담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측 하나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2030년까지요.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무려 240만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죠? 글쎄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액수인데 현재 가격이랑 비교하면 대략 한 2100%, 그 이상 상승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인물이 바로 아크 인베스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캐시 우드죠. 뭐랄까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때로는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공격적인 베팅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운용 자산 규모도 상당한 투자 회사고요. 네, 맞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특히 그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죠.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암호화폐 역시 그들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였어요. 과거에는 그 21쉐어스랑 협력해서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 관련 ETF를 운용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규제 환경 변화나 이런 걸 거치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직접 추종하는 아크 21 Shares 비트코인 ETF, 이거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말로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ETF 운용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롭네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엄청난 가격 예측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무엇이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하는지, 또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또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2009년에 나왔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인 또는 집단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기술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 작업 증명, 그러니까 Proof of Work, POW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쓴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컴퓨터 연산 능력으로 가장 먼저 푸는 사람, 그러니까 채굴자에게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고 또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아, 들어봤어요. 초창기에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었죠. 근데 비트코인 설계 자체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채굴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고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 양도 줄어들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량을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는 일반 컴퓨터로는 어림도 없고요. ASIC이라고 부르는 오직 비트코인 채굴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아주 비싼 전용 하드웨어가 없으면 사실상 수익성 있는 채굴은 불가능합니다. 전력 소모도 엄청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영원히 21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절대적인 희소성.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금처럼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미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약 1990만 개 이상이 채굴되었고요. 마지막 비트코인은 대략 2140년쯤, 그때 채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희소성이 비트코인 가치의 근본적인 기반 중 하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분 증명, Proof of Stake, POS 방식으로 전환했잖아요. 이건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네트워크에 맡겨두는 거죠.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 POW에 비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높아요. 아, 기술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용도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지겠네요. 그쵸. 이더리움 같은 POS 2단,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서 탈중앙화 앱, D앱 개발이나 NFT 발행 같은 다양한 활용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POW 방식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주로 그 희소성, 그리고 채굴에 투입되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 이게 또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준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점차 확대되는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캐시우드랑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24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죠. 현재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한 2.2조 달러, 이 정도 수준인데 개당 240만 달러가 되면 시총이 무려 48.9조 달러가 돼요. 전 세계 금 시가총액 추정치가 한 28.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예측이네요. 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죠. 아크인베스트의 분석이나 캐시우드의 발언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런 예측의 핵심 근거는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특성들입니다.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가진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또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희소성, 그리고 특정 국가나 기업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탈중앙성,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금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딱 결합돼서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골드로 만든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거나 각국 정부의 통화 팽창 정책 때문에 법정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 속에서요. 비트코인이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이자 자산 보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실제 움직임도 좀 있나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거나 활용하려는 시도 같은 거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돼요.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고요. 또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비트코인을 아예 법정 통화로 채택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논란은 많지만 이런 시도들이 국가 단위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아크인베스트는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의 비트코인 시장 참여를 유도할 촉매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이게 중요하군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식처럼 쉽고 또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해킹 위험, 규제 불확실성,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ETF는 이런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춰준 겁니다. 확실히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크인베스트는 이런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 또 국가 단위의 관심 증가, 기업들의 대차대조 편입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 고유의 희소성과 탈중앙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몇 년간 아주 강력한 가격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 240만 달러 예측은 이런 모든 긍정적 요인들이 정말 최대로 발현되는 시나리오, 이걸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캐시우드 말고도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꽤 있지 않나요? 다른 예측들이랑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네, 캐시우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예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의 거의 2배 수준인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또 다른 유명한 비트코인 지지자죠.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자기 소프트웨어 회사를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전환시킨 인물이잖아요. 그분은 2046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100만 달러. 와,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여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100만 달러?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그런데 아크인베스트 분석 자체에서도 240만 달러 예측이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여러 가능성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40만 달러는 아크인베스트가 제시하는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소위 극도로 긍정적인 어그레시브 볼 케이스 경우의 목표 가격이에요. 그들의 기본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목표가를 12만 달러로 제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비관적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에서도 50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도 현재 가격의 대략 한 5배 정도, 그 정도 상승을 예상한다는 거군요. 그래도 여전히 엄청 높은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마저도 상당한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 아크인베스트의 어떤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 우드의 과거 예측 기록이에요. 그녀는 2021년에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2026년까지 50만 달러? 지금이 2025년 말을 향해 가는데 아직 그 목표치와는 거리가 좀 꽤 있어 보입니다. 과거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당시 예측은 현재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측 시점 이후로 시장 환경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고 아크인베스트는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 예측이 현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240만 달러라는 예측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최고 목표치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예측이 현실화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변동성도 워낙 크고 규제 환경 변화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처럼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라든지 거시경제 상황 변화 혹은 기술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크인베스트의 분석과 예측은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과 예측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캐시 우드와 아크인베스트의 2030년 비트코인 240만 달러 전망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근거, 또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희소성, 탈중앙성,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담긴 예측이었지만 동시에 과거 예측 사례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맹신은 금물이다. 이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정말로 금일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지 아니면 역사 속의 수많은 기술적 투기 자산들처럼 거품으로 끝날지 그 미래는 여전히 누구도 단언할 수 없죠. 제시된 분석이나 예측은 그 미래를 가늠해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관점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로 디지털 금이 되어서 현재 금이 가진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 저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자산 관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